자, 음식점에서 신메뉴 개발하시는 거 굉장히 머리 아프고 까다로운 일입니다. 여름이면 시원한 메뉴를 내야 될 것 같고, 겨울이면 따뜻한 국물을 내야 될 것 같고, 5월이면 왠지 어린이들에 맞춰서 키즈 메뉴를 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렵죠. 저만 어렵게 생각하나요? 그런가요? 하지만 제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외식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채널 제이아빠입니다. 오늘은 제 본업 중에 본업인 메뉴 개발, 메뉴 기획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허가받고 외식업을 운영하는 그 매장의 수는 2018년 통계청 기준 71만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물론 프랜차이즈 매장 15만 개까지 포함된 숫자긴 한데 프랜차이즈든 일반 자영업이든 71만여 개의 매장에서 신메뉴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안 해도 돼 라고 하시는 매장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메뉴는 아무리 맛있게 기획을 하고 만들고 포장을 하고 판매를 해도 꼭 잘 팔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가 메뉴를 이런저런 것들을 만들고 많은 사례들을 조사하면서 메뉴가 잘 되는 경우는 꼭 완벽하게 기획을 해서 프로모션을 해서 성공하기보다는 솔직히 막 이것저것 시도하다가 한두 개 얻어 걸려서 성공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일반 매장에서는 정말 많은 메뉴들을 테스트하고 프로모션을 하고 기획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매번 돈을 들여서 새로운 식재료를 사서 새로운 주방 설비를 하고 이벤트를 하고 프로모션을 해서 메뉴를 만들고 홍보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크게 돈 들이지 않고 많은 테스트를 해가면서 소위 대박나는 메뉴들을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보고 어떤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한번 실제 예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신메뉴 개발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완벽하게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서 완전히 새로운 맛을 만들고 그것으로 대박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큰 메이저 외식 기업에서도 큰 돈을 안 들여서 테스트 메뉴들을 많이 만듭니다. 어떤 예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 한솥 도시락의 이제 고기 세트입니다. 어차피 한솥 도시락에 들어가는 그 안에 구성물들은 다 거기에요. 뭐 제육이 들어가기도 하고, 불고기가 들어가기도 하고, 김치가 들어가고, 소세지가 들어가고, 고등어가 들어가고, 뭐 이런데 신메뉴를 만들고 도시락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새로운 식자재를 가지고 오기도 뭐하고 얘들이 팔린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한솥 도시락에서 한 건 뭐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제육볶음과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불고기를 섞어서 고기 메뉴를 출시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뭐 새치 고기 뭐 이러면서 메뉴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솥 도시락에서 한 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메뉴들을 그냥 한 곳에 담고 네이밍을 하고 제육도 먹고 싶고 불고기도 먹고 싶은 사람에게 둘 다 먹게 해주자, 이런 식으로 메뉴를 구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잘 나가요. 이 메뉴의 어떻게 보면 조상은 뭐냐? 뭐 짬짜면, 짬볶밥, 탕볶밥 뭐 이런 애들인 거죠. 뭐 내가 냉면을 팔던 불고기를 팔던 짜장면을 팔던 삼겹살을 팔던 찌개를 팔던 나는 순두부도 먹고 싶고 된장찌개도 먹고 싶고 나는 삼겹살도 먹고 싶고 소고기도 먹고 싶고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고, 제가 매번 말씀드린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고객의 타겟에 맞춰서 가지고 있는 거를 섞어서 상품으로 구성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메뉴의 특징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 들이지 않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일이 추가되지도 않고 설비가 추가되지도 않고 새로운 메뉴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메뉴를 만들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건 기존의 내 매장, 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순두부 전문점이고 찌개 전문점인데 갑자기 생뚱맞게 햄버거를 갖다 낀다든가 그러면 사람들은 시키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들을 사람들이 뭘 원할까를 고민을 해서 결합해서 신메뉴로 출시하는 것, 이건 대기업이나 큰 회사에서도 많이 하는 거고 일반 매장에서도 충분히 적용해 볼 만한 메뉴 기획의 예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건 자칫하면 이도 저도 아닌 짬뽕밥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까다롭긴 하지만 적정 선을 지켜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결합해서 신메뉴를 출시하고 프로모션을 해보는 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자, 두 번째 예를 한번 볼게요. 한동안 한참 유행했던 가마로 강정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이 가마로 강정의 주방에 들어가면 주방 시설이 별로 없어요. 큰 가마솥에 기름 있고 닭강정 튀기는 솥이랑 그 옆에 버무릴 수 있는 양념틀? 이거 외에는 크게
뭐 주방 설비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새로운 신메뉴를 추가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냐? 뭔가를 끓이고 뭔가를 볶고 뭔가를 구우려면 기본적인 설비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얘 이름은 가마로 강정이에요. 신촌 떡볶이라든지 무슨 짜장면집, 홍콩 반점, 땡땡 치킨, 이런 애들은 우리가 치킨 먹으러 가야겠다, 강정 먹으러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강정이랑 다른 메뉴들을 출시했을 때 사람들을 유입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 안 갑니다? 가마로 강정에서 예전에 내놓은 게 뭐냐면 바로 파를 품은 닭입니다. 아마도 저도 이제 기업에서 신메뉴 개발을 해봤을 때의 고민은 내가 강정을 팔아. 내가 강정이 메인 음식이니까 맨날 강정만 팔면 손님들이 지겨울 것 같아. 근데 우리 주방 설비는 한정이 돼 있어. 그럼 뭘 할 수 있지? 그럼 치킨을 하자라고 생각해서 아마 치킨을 넣었을 거예요. 근데 옛날 통닭을 넣었는데 옛날 통닭은 어디든 팔잖아요. 굳이 여기 와서 옛날 치킨을 먹을까? 그래서 고민을 또 하다가 보니까 파닭이 유행이야. 그럼 옛날 통닭에다가 파를 넣어볼까? 그래서 파를 품은 닭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그렇게 특별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생뚱맞게 갑자기 라면을 껴주는 겁니다. 옛날 통닭, 파를 품은 파를 품은 옛날 통닭을 사 먹으면 라면을 껴준다라는 프로모션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죠. 왜? 파닭이든 옛날 통닭이든 다 똑같거든요. 거기서 거기. 왜 굳이 가마로 광정에서 옛날 통닭을 사 먹겠냐는 거죠. 라면 하나 먹으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마로 강정은 신메뉴를 어떻게 개발을 했어야 조금은 실패 확률이 높았을까요? 뭐 제 개인적인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잘 나가는 치킨 브랜드들을 따라갔었어야 돼요. 뭐 굽네 치킨이라든지 BBQ 치킨, 교촌 치킨, BHC 치킨, 얘네들이 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가마라 광종이랑 기본 베이스는 똑같아요. 할 수 있는 게 튀김 말고는 그다지 주방 시설도 돼 있지 않습니다. 근데 BHC 치킨은 양념, 뭐 뿌링클 양념 뿌려주고 가루 뿌려주고 상품 구성하고 이렇게 갑니다. BBQ는 뭐 올리브 치킨, 거기다 또 양념 반 후라이드 반하고 여러 프로모션을 하고, 굽네 치킨은 오븐에 굽고. 근데 이걸 기본 치킨만 걷어내고 거기다 강정을 집어넣고 얘네들이 하는 식으로 똑같이 하면 됩니다. 강정에다 양념 바르고 양념에다 고추 바사삭 때려놓고 양념에다 뿌링클 해놓고 세트 만들고 똑같이 하면 돼요. 이미 하고 있는 애들 거 똑같이 따라하면 돼요. 대신 얘네는 치킨, 우리는 강정. 이런 식으로 메뉴를 계속해서 개발을 해 나갔다면 조금은 강정이 차별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비단 강정집뿐만이 아니고 내가 뭘 팔던 이 생각은 진짜 많이 해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냉면을 파는데 냉면은 좀 미흡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전혀 생뚱맞은 메뉴들을 막 넣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집에 냉면을 먹으러 간다는 거죠. 그럼 그 냉면이 다른 냉면집에 비해서 얼마나 더 차별화가 될 수 있고 얼마나 더 전문적이고 거기서 얼마나 조금 더 버라이어티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가가 메뉴 개발하는 데에 중요한 겁니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내려놓음. 근데 저도 음식점을 예전에 경험해봤고 회사들도 많이 다니고 했지만 이걸 내려놓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왠지 내가 부족한 냉면에서 강정에서 부족한 요것만 조금 채워주면 사람들이 더 올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잘하는 메뉴를 더 잘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메뉴 개발을 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브랜드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김밥천국입니다. 김밥천국은 그냥 아무거나 갖다 넣으면 돼요. 근데 왜냐? 얘는 처음부터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아무거나 수많은 메뉴, 수천 가지 메뉴를 그냥 때려놓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김밥천국은 메뉴를 아무거나 출시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전문점의 느낌은 좀 떨어지죠. 싼마이 느낌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팅을 할 건지 아니면 전문점으로 가서 거기서 차별화를 할 건지는 선택을 해서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둘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 매장에서 잘 팔리고 부각될 수 있는 메뉴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바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이메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내 매장이 무엇을 팔던, 내 브랜드가 무엇을 팔던 그 주 메뉴가 돋보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고민하고, 내가 짜장면집을 한다고 잘 되는 짜장면집에 가서 그 짜장면집이 뭘 하는지도 봐야 되지만, 내가 짜장면집을 하면 다른 치킨집에서, 다른 커피 전문점에서, 다른 고깃집에서 뭘 하는지를 보고 거기에다가 내용물만 바꿔서 내 주 메뉴 짜장면을 집어넣는 거,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구성하는 거,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하셔도 많은 신메뉴들을 출시할 수 있고 돈 안 들이고 설비 안 들이고 리스크 없이 많은 신메뉴들을 테스트하고 출시하실 수 있을 겁니다.